그래서 4쪽 보시면 오늘 독서문학 저랑 해야죠. 문법 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아참, 그리고 그 오늘 어휘 테스트 봐야 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전에 문법 시간에 어휘 테스트 따로 안 보신 분은 오늘 그 지금 쓰고 계신 교재 맨 마지막 장이 어휘 테스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신 과제에 있는 여기 있는 어휘들이 있으니까 이따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각자 봐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봤나요 혹시? 그러니까 오늘 보고 제출하시면 돼요. 교재,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교재 맨 뒤에 있어요. 요거예요. 써서 이름까지 쓴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번 주 과제 때 외우신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4쪽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죠. 저랑 공부하는 거. 첫날 같은 경우는 저랑 뭐 슈퍼문이니 뭐니 해갖고 뭐였더라 그게. 나도 기억도 안 나네. 달이 왜 크게 보이는가, 가까워서, 근지점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가까우면 조차도 커진다 뭐 이런 적용 문제도 해보고 했는데 첫날이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번 주가 쉬웠던 건 아니죠. 저번 주에는 저랑 뭐 했나 생각해 보니까 저번 주에 돌림임 했죠. 저번 주는. 그래서 그 가군동량이 보존되는데 그 보존되는 식 안에서 비례되는 게 뭔지 반비례가 되는 게 뭔지 관계에 대해서 학습한 것도 해봤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의 글을 다 이해했다가 보기에는 너무 일부분만 봤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가시면 언젠가 다 다 똑같은 얘기구만이라고 느낄 때가 옵니다. 그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요. 오늘 할 거는 논리 연결인데요. 같은 말들이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한테 수많은 논리들을 줄 건데 이게 논리가 연결되어 있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판정해줘야 되는 논리 추론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별거 아니고 주어진 단서들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뭐 슈퍼문이라든지 가군동량 이런 것들은 다 과학 영역에 속하는데 이 논리는 당연히 과학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다른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오늘은 법지문에 적용해보는 논리예요. 그래서 법을 좋아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 좀 뭐 바뀐 것 같지 않나요? 머리는 항상 이랬어. 안경 바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군요. 해리포터를 어제 다 읽었거든. 그래서 이제 해리포터랑 제일 비슷한 안경 뭐 있나 했는데 이거더라고. 카메라 보니까 되게 늙었네요, 저. 1문단 먼저 읽으셔야 되거든요. 1문단 중요성은 저번 시간 계속 매 시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1문단에서 내가 뭘 읽어야 하는지 캐치해야 돼요. 먼저 오셔서 먼저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으셔도 좋고요. 지금 오신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읽으셔야 되는데 대신 1문단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법적 상황이 있을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을까요?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읽긴 해야 돼요. 빨리 읽으세요. 1문단만 읽으면 돼요. 1문단. 조금 길죠?
아우 팔 아파. 제가 법을 조금 알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법을 조금 배워갖고 조금 알아요. 아, 말해도 되나? 사실 제가 국어를 대학교 때 전공하지는 않았거든요. 말했나? 일단 얘기 안 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이상한 사람 같아갖고 저는 이제 사실 법을 전공했어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고대 법대 갔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직 공무원을 이제 할 일이 있어갖고 합격한 거죠. 검찰직 공무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기 적성이라는 게 있나 봐. 아우 내가 못하겠더라고 그 일은. 사건 현장들을 조사해서 범죄자에게 형벌을 구형하는 게 검찰의 업무인데, 아니 사건 현장이 썩 유쾌하지가 않더라고. 이게 빨간색도 많고 잘린 것도 많고 아예 안 좋더라고. 이게 내가 생긴 거와 다르게 비위가 좀 약하거든. 그래서 나 이런 건 내가 못하겠는데 하고 빠이빠이 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지, 뭐 먹고 살지 이러고 있다가 대학원을 가서 이제 다른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서 고려대 다른 대학원을 좀 지원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역사학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역사대학원을 지원해봤는데 거기 교수랑 좋은 일이 없어서 신나게 싸우고 나왔어요. 또 백수가 된 거죠. 그래서 난 뭐 먹고 살지 또 이러고 있다가 내가 또 이제 국어와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꿈이 있었는데, 그래 그럼 내가 국어, 언어, 문학을 공부해봐야겠다 해서 국문학 대학원을 이제 지원해봤어요. 아까 역사대학원에서는 거기 교수님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뭐 제가 보시다시피 그렇게 제가 겸손하거나 그렇게 예의 바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조금 오만한 편인데 역사대학원 교수님은 되게 안 좋아하셨어. 근데 국어 문학 교수님들한테 가서 이제 면접을 봤어. 저 여기서 대학원 공부하고 싶은데요 하니까 교수님들이 그래요? 뭘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살짝 띠껍게 이미 이제 역사대학원에서 삔또 맞고 와갖고 내가 좀 띠껍게 글쎄요 뭐 그냥 욕이나 연구해 볼까요? 욕의 기원이 어딜까요? 막 이러고 있었거든. 살짝 도발한 건데 교수님들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군요 하더니 뽑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석사는 문학으로 했어요. 독특하죠. 제가 법을 조금 알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는 이제 국어에서 만나요. 법은 사실 법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기본적인 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문단 읽었을 때 이해 안 된 말이 좀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이럴 확률이 높아요. 그냥 여기서 쓰는 말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다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모두 다 중등 과정에서, 중등 사회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고등 과정에서는 따로 설명을 안 해줘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소요. 이 소가 뭐냐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거예요. 소원할 때 소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소원이에요. 이게 소야. 그러면 누구한테 소원을 비냐면 여러분들 법에서 결정해 준 사람이 누구야? 판결해 준 사람이? 판사님 아니야? 판사한테 소원을 보내는 거야. 저 새끼 막 하면서 막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고 소를 해. 보내다를 한자로 송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송이에요. 판사님한테 뭐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는 게 소송인 거야. 그 내용을 써놓은 게 소고요.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첫 단어도 좀 막히지 않았어 솔직히? 이 글 시작할 때 첫 단어 변론술 이것도 막히지 않아 솔직히. 여러분들이 변이 뭐냐면요, 상대 말에 반박하기 위해 하는 말이에요. 상대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한 말이 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가 너 공부 엄마가 나한테 너 공부 안 하고 너 놀았지 하면 아닌데 열심히 했는데 라고 변명해요. 네 말이 니라고 하면 안 되죠. 엄마 말이 틀렸어 라고. 물론 뻥이지만. 아니면 판사 앞에 재판을 하고 있다면 상대가 말한 게 틀리고 이 사람이 말한 게 맞아요. 우리 고객님 말이 맞아요. 상대 말이 틀렸어요 하는 행위를 변호한다고 해요. 들어봤을까요? 변이란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자, 변론술이 뭐냐? 지금은 변론술이란 말을 안 써요. 지금은 변호라고 합니다. 잠깐 변론술을 지금 첫 줄 보시면 변론술을 가르치는 P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변호술을 알려주는 선생님이었던 거야. 법 교수님이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변론술을 이제 P가 E한테 가르쳐줬어요. 근데 둘이 이 배우고 가르치는 거에 계약이 있었는데 어떤 계약이었냐면 이렇게 계약했었어요. 동의하시나요? E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가 제안할 때
처음으로 승소하면 수강료를 지불하겠습니다. 자, 제자가 수강료를, 즉 수업료를 낼 건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승소하면, 자, 이제 승소가 뭐라고 보이세요? 소에서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에서 이기면 그때 수강료 지불하겠다. 자, 괜찮은 조건이에요. 왜냐면 네가 잘 가르쳐줘서 내가 이 변론수를 잘 배워서 내가 소송에서 한 번이라도 딱 이기면 그때 내가 수강료 싹 다 주겠다 하니까 스승은 자신이 있었나 봐. 어이, 그럼 나한테 배우면 무조건 승리하지. 한 번만 이기면 준다고? 오케이 해서 이걸 받아들여요. 둘의 수강료 계약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승소가 뭔지를 잘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가 2년 동안, 이게 실제 역사야. 스승한테 한 2년 열심히 배워요. 자, 그리고 뭐 했대요? 이 제자 에우아텔로스가 뭐 했대요? 세 번째 줄 볼래요?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예, 이 제자 이는요, 집에 가서 농사 지어요. 2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래, 좋은 변호사가 되게, 네네, 하고 집에 가서 농사 지어요. 스승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야? 아니, 기껏 알려놨더니만 저기 집에 가서 농사를 져? 야, 내가 2년 동안 가르쳤는데 수강료 좀 줘.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제자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 승소하면 수강료 준다고 했잖아요. 저 변호사 안 할 거예요. 승소할 일 없어요. 이렇게 배째는 거야. 헐퀴. 자,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P가. 빨리 봐봐. 자, 세 번째 줄 계속 볼까요? 그러자, 중간이야. 세 번째 줄 중간.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이런 식으로 소송했대요. 그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볼까요? 칠판 볼게요. 거기 써 있는 거 칠판에 정리해 놓을게요. 이 소송 내용을 뭘 것 같아요? 소원을 판사님한테 보냈어요. 이 내용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승님이 제자한테 소송했을 때 그 판사한테 뭐라고 했어? 수강료를 내라고 해주세요? 내지 말라고 해주세요? 뭐야? 내라고 해주세요라고 당연히 이렇게 실어놨겠지. 지금 스승은 지금 수강료가 받고 싶은 거니까 2년치 밀린 거를. 그래서 소송은 수강료 지불해줄게 해주세요. 수강료 내게 내세요. 수강료 내라라고 쓸게요. 수강료 내라라고 소송을 했을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승소했다는 건요, 그 소송에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판결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패소는 뭘까요? 소에서 패배한 거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는 걸 패소라고 해요. 이런 건 따로 설명 안 해줍니다. 지문에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P가 승소하면 P는 뭐라고 하면 돼요? 판결에 따라서. 얘들아, P가 승소했다는 거는 수강료 내라를 판사님이 받아들인 거야, 거부한 거야? 받아들인 거지. 그럼 판사가 판결을 뭘로 한 거야? 야, 제자, 그 스승한테 수강료 내라고 판결해 준 거야. 그러면 P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 P가 승소한 상태죠. 반대로 E는 그대로 패소한 거죠. 판결에 따라 수강료 내라. 됐지? 판사님이 내라고 했으니까 내 빨리 라고 하면 돼요. 자, 만약에 근데 P가 패소예요. 판사님이 아니야, 안 돼, 낼 필요 없어 라고 판결해요. 그럼 P는 패소한 거죠. E는 승소한 거죠. 그럼 P는 뭐라고 말한대요, 이때? 그렇습니까? 그럼 내지 마 라고 한대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네가 이겼네. 야, 축하한다. 내라. 이렇게 하면 된대요. 스승도 보통이 아니네. 똑똑한 게 보이세요? 자기가 이기던 지던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거야.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자, 근데 제자도 맞섰대요. 제자는 뭐라고 맞섰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해했으면 아까 이해 안 됐던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5번째 줄입니다. 님들아, 5번째 줄 볼래요? 수강료를 내야 하네. 이도 맞섰다. 자, 이의 대사 빨리 읽고 와봐요. 이제 해볼게요. E가 승소했다는 거는 P가 패소했다는 거고, 그러면 E가 승소했다는 거는 판결이 어떻게 난 거야? 수강료 내지 마라라고 판결 난 거죠. 그러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E가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P가 승소한 거죠. 판결에서 수강료 내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 E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읽은 거 보니까 계약 이 승소가 아니죠. 이 패소죠. 계약 승소하면이라고 했는데 그 계약은 만족 못했어. 계약에 따라 지불 안 하겠다. 요게 이 글에서 성립하는 난제입니다. 자, 이해됐을까요? 여태까지? 둘 다 일리가 있죠.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어려운 문제래요. 이 글의 주제 뭔지 아직 눈치 못 챘나요? 지금 읽으신 이 대사 다음 문장이에요. 자, 1문단 6번째 줄 보겠습니다. 중간 1문단 6번째 줄 중간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을 밑줄 치세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여기다 밑줄 치시면 돼요.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본다. 밑줄 치시고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미션, 이 난제를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서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야 돼, 말아야 돼? 둘 다 각자 말이 일리가 있어. 여기까지는 와야 돼. 둘이 지금 둘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네라고까지 낼까 말까? 아직은 모르겠나? 부관이라는 걸 안 배워줍니다. 그래서 1문단에서 부관에 대한 개념을 슥 줘요. 자, 알파벳 소문자 B에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고 하는데 여기 찾으셨나요? 부관 개념 앞에 보고 오세요.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란 좀 해야 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요거 빨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한 조건 뭐가 다르죠?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기한이야 조건이야. 읽어보니까. 승주야 너 빨리 왔으니까 네가 대답해봐. 반드시 일어나는 부관은 기한이야 조건이야. 너무 어렵나? 승주야. 그렇지. 방금 다시 읽으세요. 여러분들 못 찾으신 분은. 확실히 발생한 사건의 사실에 의존하던 것이 기한이에요. 이거는 100%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조건은요. 뭐라고 써있게요?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즉 100%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거.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면 조건이라는 부관이에요. 물어볼게요. P와 E 사이에 했던 계약은 부관이 달려있어 없어? 자, 덧붙이는 걸 부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수강료를 내다 이게 효력이야. 이게 발생하는 실제 일이야. 저기 부관이 있나요? 있어요. 부관이 있어요. E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이게 부관이야. 이제 물어볼게. 기한이야 조건이야? 승주야 네가 말해봐. E는 무조건 승소해? 조건 아니에요. 이건 기한이 아닙니다. 이건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부관이 붙어있는 계약이었던 거야. 이러면서 1문단이 끝나요. 자, 우리 이것만으로 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아직 부족하죠. 조금 더 단서를 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어때? 시작할 준비는 됐어요? 이게 지금 1문단이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미션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걸 풀기 위한 단서를 여러 개 줄 건데 그 중에 하나 부관 던져주고 시작한 겁니다. 아직은 단서가 너무 부족해요. 2, 3문단을 읽으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자, 제가 좀 도와드려 볼게요. 2문단 와보세요. 민사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자 벌써 막히죠. 칠판 볼게요. 이게 사회 시간에 다 배운 용어거든. 중학교 내가 이거 중2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졸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일단 민사라는 말부터 봐야 돼요. 민사랑 같이 짝을 이루는 게 뭐냐면 형사예요. 형사. 이건 뭐냐면 둘 다 사가 법에 의해 처리되는 사법부 할 때 그 사거든요. 약간 판결, 재판을 사라고 해요. 민사는요, 이 민이 백성 민자야.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일반인끼리 서로 하는 재판, 일반인끼리 다투는 재판을 민사라고 해요. 형사는 그러면 누구랑 누가
이제 하냐? 형벌을 줄 대상과 재판하는 것을 형사라고 해요. 근거하는 법이 달라요. 이 민사재판은 이름 그대로 민법에 근거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형사는요, 들어봤을걸요? 형법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한 김에 이 형사재판부터 말해볼까요? 민사재판과 달리게 형사재판은 소송을 거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형사재판은 소송 거는 집단이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서만 고소를 해요. 소송해요. 예, 검찰이에요, 검찰. 검사가 여기서 형사소송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형법에 어긋났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형법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넣은 법입니다. 이 사람 무단횡단했어요. 이 사람 물건을 훔쳤어요 라고 해서 그 사건이 이제 조사가 되면 검사가 판사님한테 얘 감옥에 넣으세요. 얘 벌금을 매겨주세요 라고 소송하는 거야, 판사한테. 됐을까요? 형사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민사는 좀 달라요. 민사는 누가 잘못했으니 벌을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생각이 안 맞아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야. 자, 여러분들 P와 E의 계약은 둘의 소송권은 이 소송은 민사재판으로 갈까요? 형사재판으로 갈까요? 민사재판인 거 다 눈치챘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민사재판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기억을 조금만 떠올려봐. 삼심제도 들어봤어요? 삼심제도? 3번 재판할 수 있대. 무슨 말일까? 법원 종류가 총 몇 개일게요? 빨리 눈치 깨봐. 30이라고 하고 시작했잖아. 3개예요, 3개. 아예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지금 화요일, 수요일에 수업하고 똑같은 수업하고 있는데 화수는 다 알았다고. 내가 미치겠네. 이름을 못 외워서. 힌트. 이은민 씨죠? 맞아요? 내가 화요일날 이름 틀렸다가 개욕 먹어갖고. 우리나라 법원 종류 중에 아는 거 뭐 있어요? 무슨 법원? 대법원? 잘했어요. 대법원 있어요. 맞아. 야, 승주야, 미안하다. 이름 외워버렸다. 무슨 법원 또 있어? 대법원 말고. 반올림? 뭐라고? 더올림? 가정법원. 너 어떻게 알아? 어디서 들어봤어, 가정법원? 훌륭합니다. 가정법원은 여기에 소속하는, 가정법원은 카테고리, 법원의 종류 카테고리가 다른 거고 법원의 등급을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법원이 뭐 가정법원 있고 유류분 법원 있고 여러 가지 법원 종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등급이 있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등급. 제일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반년 뒤에 가게 될 학교가 고등학교 아닌가요? 이 정도 힌트 다 준 거 아니야? 여기가 고등법원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지방법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3번 법원 등급이 있고요. 왜 3단계를 두냐? 지방법원에서 먼저 무조건 시작해요. 모든 재판은 형사든 민사든 여기서 판결 나오면 두 사람이 다 만족하면 끝.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면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어요. 재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요. 그게 바로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야. 근데 고등법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법원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회를 충분히 준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첫 줄에서 읽은 거 상소, 곧 항소나 상고. 소라는 말 안 까먹었으면 이 상소 뭘로 보이세요? 소를 어떻게 한 거야? 위로 올린 거야. 왜? 마음에 안 들어서 판결이.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아니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올린 걸 상소라고 해요. 그러면 항소가 뭐게요? 여기로 가는 게 상소야. 여기로 이렇게 올리는 게 항소야.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게 상고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상소라고 하나 봐요. 그럼 첫 줄 다시 읽어봐요. 이제 보이나? 이 문단 첫 줄. 민사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구나. 여기까지. 자, 이 상소를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종결되든가 라고 하면서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위로 다시 한번 심판해 주세요는 제한 시간이 있어요. 몇 개월이란 제한 기간이 있고 그 안에 약속된 제한 시간 안에 추가적인 상소를 하지 않으면 여기 보시다시피 종결시켜요. 이렇게. 그러니까 58년 전에 그 사건 다시 심사해 주세요. 이건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22년 전 사건 다시 합시다. 막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종결되거나 되든가. 좀만 더 읽어볼게요. 다음 문장.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계속 읽을게.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툴 길이 없어진다. 여기까지. 자, 지금 읽은 두 가지 상황. 무슨 상황이죠?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간 내에 상소를 안 했거나 까먹으면 안 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거나 둘 다 뭐야? 더 이상 이제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됐지? 여기까지? 다 왔어. 이따가 조합해서 저거 이제 미스테리 풀러가자고. 조금만 더 읽을게요.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가 확정이구나. 같은 말이에요. 다시. 같은 말이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리고 확정이다. 같은 말. 계속 읽을게요.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이란 것을 인정한다. 자, 확정은 기판력을 인정한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판력이 뭐겠어요? 다음 문장 읽어보세요. 그냥 써 있어요.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다툴 수 없다. 어때요? 지금 계속 같은 말인 거야. 문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힘 때문에? 기판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조금만 더 참고 해봐. 졸리세요? 이름을 모르니까 부를 수가 없네요. 괜찮으세요? 갔다 와서요. 보세요. 예를 들어 네모 치시고 별표 치세요. 자, 우리 이 문단 5번째 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모 치고 별표 치세요. 왜 별표 쳐요? 중요한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문학할 때 구체 추상 얘기한 적 있나요, 제가? 이거 구체야 추상이야?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추상이에요. 진짜야. 상소가 무슨 맛인데? 빨간 맛이야? 고등법원 무슨 색깔이야? 이건 좀 그렇다. 조건, 기한, 부관 무슨 색깔이야? 그런 거 없어요. 감각할 수 없는 추상적, 관념적 색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표현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감각할 수 있는, 만져보고 볼 수 있는 무언가 사건이 나오거나 물건이 나올 텐데 그 물건과 사건은 문제에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눈치를 채줘야 돼요. 자, 지금 무슨 예를 시작했죠? 기판력 예시 시작한 겁니다. 이 예를 들어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건, 사물이 나올 텐데 그것은 기판력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부터 읽어볼게요.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자, 기판력의 예시 뭐였죠?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 거야.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서 계약서를 다시 발견했어. 그러면 소송을 할 수 있대 없대? 그래도 할 수 없대요. 왜요? 기판력 때문에. 기판력 예시. 잃어버린 계약서를 다시 찾는 거. 기판력 때문에 다시 소송할 수 없다. 그 예시야. 이따 뒤에 문제에 떡하니 있을 거야. 구체적 사례는 꼭 이렇게 챙겨두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 지문을 떠나서 여러분들 너무 한번 재판을 하는데 막 하는데 내가 졌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계약서를 내가 못 찾아서 졌어. 근데 살다가 보니까 다음 주에 지갑에 있었어. 그 계약서가. 판사님, 이 새끼 빌린 거 맞아요. 빨리 돈 달라고 해주세요 하면 못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 너무 억울해. 이렇게 근데 억울해도 이 기판력은 아주 중요하게 우리나라 법에서 아주 근간이 됩니다. 잘 지켜져 있어요. 왜요? 너무 억울한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너무 바빠요. 판사님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처음 준비할 때 제대로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판사님이 여러분들 판사 이용하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판사한테 판결 부탁하는데 얼마 들어? 무료인 거 아세요? 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료예요. 엄청 바쁘세요. 그분은 월급 받아요. 공무원이라서.
엄청 바빠요. 몇천 건을 해결해야 돼요, 1년에. 근데 이제 계약서 다시 찾았으니까 빨리 재판 다시 열어주세요. 그렇게 한가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판하러 올 때 증거나 이런 것들 꼼꼼히 다 챙겨서 한 번에 끝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판력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기판력이 만약에 없다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되냐? 몸을 쪼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이 징역 2년이 나왔어요. 감옥에 2년 가야 되는데. 근데 기판력 인정 안 돼서 한 번 더 재판했더니만 이번에는 무죄가 떴대. 그러면 이 사람은 집에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감옥에도 있어야 돼요.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무죄이면서 동시에 징역 2년인 거는 한 인간한테는 두 개 동시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모순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모순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그래서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이 문장 마지막 문장이에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자, 님들아, 혹시 이 미스터리 이제 풀 수 있겠어요? 이 수강료 낼지 말지? 아직 안 나오죠. 아직 안 나오죠. 이제 결정적 단서가 이제 산문단에 나옵니다. 아유, 졸리면 안 돼. 산문단에서 이제 이거를 해내는 사람이 있고요.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내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한번 체험은 해봐야 되잖아. 산문단 읽어보세요, 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산문단은 기판력이 적용되는 예시입니까?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 예시예요. 적용되지 않는 예시인 거 괜찮을까요? 다시 재판해도 된대요.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입니다. 자, 물어볼게. 조건이 뭐야? 언제 기판력을 무시할 수 있어? 첫 줄 보세요. 산문단 첫 줄에 이미 오픈해줬어요. 뭐가 생겼을 때? 새로운 사정이요.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기판력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서 다시 재판할 수 있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별표 쳐놓은 예시 있었죠. 새로운 계약서, 발견하지 못한, 제출하지 못한 계약서는 새로운 사정을 인정 안 해준대요. 그럼 새로운 사정이 뭔지 예시가 있나요?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계약이 만료되면이란 써있네요. 계약 만료, 계약서상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새로운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든 단서는 다 줬고 이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강료 낼까요 말까요? 이렇게 아직 두뇌 불가동? 지금 다 줬어요. 부관, 조건, 민사 형사, 민사 사건이야. 기판력은 다시 재판할 수 없어. 하지만 계약서에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일단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해야 두 번째 문제를 맞추는 거야. 그냥 대놓고 물어봐요. 자, 두뇌 불가동. 승재 혹시 눈치챘어? 아직? 이은미 씨 혹시 눈치? 아직? 박은율 씨 혹시 눈치? 아직? 이채 모시기. 미안하다. 이채 맞죠? 이윤채 씨 맞죠? 아니야? 왜 그래? 혹시 눈치챘어요? P가 어떻게 수강료를 받은 걸까? 봐봐, 이거 봐봐. 이게 다시 안 돼. 자, P가 소송한 건 맞습니다. 판결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수강료 내라! 라고 소송했더니만 여러분들이 판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관 보세요. 부관이 뭐였죠? 승소하면. 이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 이 부관을 만족시켰어 못 시켰어? 지금 소송할 때.
지금 이는 승소한 적 있나요? 없죠. 농사 짓고 있다니까. 그러면 P한테 패소 판결 내릴 거야? 승소 판결 내릴 거야? 부관을 만족 못 시켰잖아. 당연히 패소지. 야, 승소 안 했는데, 승소한 적이 없는데 왜 수강료 내라고 그래? 왜 수강료 내라고 하냐? P 패소 때려요. 아, 그럼 P는 이제 우울하겠네요. 여러분들, P는 잘 들어. 이 소송을 수강료 내라를 또 소송할 수 있어 없어? 기판력이 적용돼 안 돼? 다시 정말로 기판력이 적용돼요? 똑같은 사건을 다시 할 수 없어요. 기판력이 적용되면. 근데 기판력 예외는 언제죠?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요. 자, 새로운 사정이 생겼어 안 생겼어? 아, 봐봐. 피패소. 그럼 이는 뭐 했다는 거야? 승소했다는 거 아니야? 어때요? 계약서의 부관을 원래 만족 못 시켰는데 이 소송이 끝나고 P가 패소한 다음에 계약서에 저 부관을 만족시켜 못 만족시켜? 만족되죠 이제. 이가 승소해버렸잖아. 이걸 새로운 사정으로 본다면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P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P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이 2년 동안 쎄빠지게 가르치는 학생,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받아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소송을 한 번 더 그대로 해볼게요. P가 다시 한 번 소송합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때 소송 내용은 뭘까요? 이게 두 번째 문제 답이에요.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소송의 내용 뭐라고 써 있을까요? 수강료를 어떻게 하라? 지불해라, 내라 라고 써 있을 거지 않을까요? 똑같이 했을 거야. 그러면 이때 P는 승소할까 패소할까요? 이 승소했나요? 아까 승소했지. 그럼 P는 이번에 그러네 수강료 내야겠다라고 승소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는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잘 생각해. 이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계약서에 새로운 사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승소하면이라고 된 거는 아까 생긴 새로운 사정이야. 지금 P가 승소해봤자 새로운 사정이 없어요. 기판력은 이제 적용되고 이제 이 사건은 확정 종결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다툴 수가 없어요. P는 돈을 받았네요. 마지막 문단 읽어보시고요. 네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6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답률 48%짜리 고3 수능 문제예요. 어때? 매주 하는 말이지만 할만해. 이게 뭐 못할 건 아니야. 이게 1번 답이 1번이고요. 왜냐? 승소하면 수강료 내겠다는 기한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1번 답이었고요. 질문 받아야 될까요?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지만. 소책자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푸신 분들은 채점 그걸로 먼저 해도 좋아요. 2번은 답을 알려드렸는데 틀리면 안 되죠. 이거 기억. 이게 마지막까지 읽어보니까 뭡니까? P와 E의 분쟁 해결하는 소송. 자, 두 번째 소송의 내용은 뭐겠어요? 수강료 내놔. 첫 번째 내용도 수강료 내놔죠. 두 내용이 동일할 거예요. 답이 3번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군. 그래서 같은 소송을 두 번 할 수 있군. 이게 바로 이 글이 유도한 이 글의 주제입니다. 다음 3번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적용 문제라서 아직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 익숙해지면 언젠가 또 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3번 보시면요. 자, 자주 있는 일입니다. 갑이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간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했대요. 무슨 상황인지 눈치챘죠? 을이 돈 빌려간 거야. 갑이 돈을 빌려준 거야. 근데 계약서 같은 증거는 제시 못했대요. 아니 무슨 배짱으로 소송했을까 얘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대요. 가부터 봅시다. 보기에 가 경우 갑은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패소했대요.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게 멍청이. 자, 가 돈을 못 받게 생겼네요. 나 볼게요. 나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 을이 돈을 빌린 거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고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님들아, 여기까지 읽었을 때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판력이 적용되고 하나는 기판력 예외가 될 수도 있겠군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가와 나중에
기판력 예외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은 어딘가요? 나예요, 나. 왜냐면 나는 갑이 패소한 이유가 야 11월 30일까지 빌려주기로 했다며 아직 임마 8월이야 꺼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11월 30일이 지나서 12월이 되면 또 소송할 수 있나요? 이제는 할 수 있죠. 왜? 시간이 지나 계약이 만료된 거니 새로운 사정이니까 기판력이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소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보면요. 답이 보여요, 님들아. 자, 조금 어려웠습니다. 선지 5번 볼게요. 선지 5번.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갑기로 한 날임을 밝혀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며 새로운 계약서가 발견된 거야. 11월 30일이 아니라 2월 15일 날 갑기로 또 계약서를 썼던 거야, 사실. 근데 그걸 나중에 판결 이후에 발견했어요. 자, 이거 가져가면 재판 다시 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아까 별표치라고 했죠. 예를 들어 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발견해봤자 그거는 기판력 예외가 아닙니다. 기판력이 적용된 예시였어요. 즉 선지 5번 다시 소송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11월 30일이 지나야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답이 그래서 5번이 나오게 됩니다. 고민 많이 해보세요. 4번의 답은 4번이에요. 네이버 사전 찾아봐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문학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쉴게요. 그 사이